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철학의 기여 영상 1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이 철학의 기여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영상 가운데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신과 존재를 큰 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영상이 철학의 기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의 기회는 8부분으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앞서봄이 있고요. 그리고 울려옴, 건네줌, 그리고 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지음,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 그리고 존재가 있죠. 이 8단계 가운데 울려옴에서 마지막 신까지를 흔히 이게 이제 그 이음이라고 하죠. 이음 혹은 이음 구조죠. 푸계 혹은 이제 개피계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계적인 접근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철학의 기회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이 이런 이제 이음과 이음 구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이음 구조를 다 이렇게 잊고 전체적인 그런 이제 사유의 어떤 시야를 가진 다음에 또다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총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신과 이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철학책인데 왜 신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윤리 교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실존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하나는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로는 키에르케고르하고 야스퍼스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에는 하이데거하고 사르트르가 있다. 그런데 왜 이제 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 이제 논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데거가 아주 이렇게 실존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전개하는 것은 맞는데 실존주의라는 라벨을 붙이기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매우 실존적인 그런 이제 깊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사실 하이데거 자신의 어떤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 사유입니다. 존재를 사유하는 사람이지 이 실존주의나 이거하고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한번 표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실론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의문을 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초기에 이렇게 이제 가톨릭적인 어떤 이제 흐름으로 좀 벗어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실론적인 어떤 이제 탈신학적인 그런 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실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 사유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학의 기여만 보더라도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신 단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사유가 좀 더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방세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게피어테라고 하는 이 사방세계가 하늘과 땅과 신들과 죽을 자들,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넷으로 되어 있는 사방세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왜 또 신이 들어가냐 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천지인 이렇게 해서 3으로 하면 되는데 왜 신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전통에서는 철학의 어떤 주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탈레스가 이미 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신담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신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 당연하게 이제 이 철학과 신학은 매우 밀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이런 이제 데카르트라든지 데카르트 신존재 증명하지 않습니까? 스피노자도 이렇게 이제 신즉 자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근대 철학자들도 헤겔, 뭐 셜링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게 된 것이 뭐 포이에르바흐라든지 아니면 마르크스, 니체 이런 분들의 오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그 무신론적인 주장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도 일종의 신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히 서양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런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이데거는 또 그 이런 이제 기존의 서양 전통을 이렇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 사유를 바탕으로 신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자신의 하이데거의 신에 대한 논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레츠 데 고옷이라고 하는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이데거 신 사유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까지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슈페게일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오직 하나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 사유에는 이제 신에 대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가톨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신이 기독교적인 신은 아닙니다. 존재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사유되는 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사족이 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 신 이야기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하이데거는 마지막 신을 가장 심오한 시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시원에 속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뭐죠? 종말이라든지 종료가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죠? 시원이라는 거죠.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신은 다른 시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신은 신들의 도주와 도래, 신들의 도피와 도착에 대한 결단의 시간 공간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도주와 도래라고 하는 이 이제 주제는 헬글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신들이 도주하고 떠나간 이제 세속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위기를 느끼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들의 도주와 신들의 도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유를 이어받아서 이것을 자신의 존재 사유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사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 결단의 시간 공간하고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신은 에어 아이그니스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신은 에어 아이그니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신은 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이데거 사유에서 신과 존재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 자체라든지 신이 에어 아이그니스라든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신은 존재도 아니고 신은 사건도 아닙니다. 신과 존재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신이 곧 존재라든지 신이 곧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은 오히려 사건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사건을 필요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 사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에게는 자인 알스 에 아이그니스라는 도식이 있거든요. 바로 사건으로서 생생한 고유화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사건을 필요로 하고 신이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존재에게 귀속하게 되고 그 존재로 귀속한 이런 이제 그 사건, 그래서 존재는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존재에 귀속돼 이 사건이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도식화 시켜 놓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중간에는 뭐가 있냐, 바로 에어 아이그니스가 있습니다. 에어 아이그니스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세 개의 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서 신과 인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방세계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사방세계. 하이데거가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사방세계 있죠. 이 사방세계의 아주 초기 버전이 이 철학의 기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도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 아이그니스가 전해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에어 클리프팅이라고 하는 이런 균열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와 대지의 이런 이제 그 긴장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왔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인간과 신도 이렇게 이런 에 아이그니스와 더불어서 이런 전해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 아이그니스가 다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는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존재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 에 아이그니스를 필요로 해요. 이런 에 아이그니스의 사건이 없다면 여기에 근거지음이 없다면 신은 여기서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이데거에게서 중심 개념은 존재죠. 이것은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하고 다르지 않다. 자인 알스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왜 마지막 신을 이 에어 아이그니스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인간이 이렇게 도약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서 근거를 짓고 결단의 시간 공간이 형성되게 될 때 그때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해의 어떤 이제 과정은 필요로 함과 귀속함의 이런 이제 그 맞진동 개개인 슈붕이 있다고 이것이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했는데 이 이제 운동이 굉장히 전회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회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제 전회에는 뭐가 있냐면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굉장히 이제 사이와 관련된 사유이고 또 차이와 관련된 사유인 거죠. 그리고 이 전회의 중앙에 뭐가 있냐, 바로 존재가 있고 이 존재는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이런 이제 사이에서의 이런 그 투쟁, 신의 스쳐나감과 지나감과 인간의 역사 사이의 투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순간에서 가장 친밀한 내밀한 사이로서 이 존재가 무와 동일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다 쯔비시엔 쿤프트, 다 쯔비시엔 쿤프트라는 게 뭐죠? 바로 현사이 도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이 사유는 굉장히 이제 이런 사이의 사유이고 차이의 사유이고 균열의 사유이고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신이 여기에서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신은 일신론, 범신론, 무신론 이런 기존의 신관하고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흔히 뭐 이렇게 종교학 공부하는 분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한 학기 동안 뭐 이런 개념들을 배운다는 거죠. 일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 범신론, 범재신론, 무신론도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그 개념들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 전체하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기존의 종교 단체들, 특히 교회와 그 제의를 보게 되면 신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본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신관을 가진 유신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이제 데카르트적 신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논의된 신에 대해서는 예배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신학적인 개념도 초월하고 또 이제 기성의 종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에 대한 어떤 예배라든지 이런 제의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르고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 진리와 관련해서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존재 자체의 진리가 근거지어져야지 그때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포바이겐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논의를 생각하게 되면 신이 존재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 자체라든지, 신이 이제 존재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지 않고요. 오히려 존재 진리 사건을 필요로 하는 존재자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은 하나의 존재자로서 사방 세계의 한 팩터에 있는 거지. 중간에는 이제 자인 알스 에 아이그니스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신이 중심이 아니고 신은 하나의 이제 팩터로서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자인 알스 에 아이그니스 이 사건이 있다는 거죠.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마친동 개겐슈붕이 있을 때 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이제 그 하이데거의 신관이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죠. 그전에는 신이 가장 궁극적인 존재자고 가장 존재하는 존재자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사고인 거죠. 그래서 최고의 존재자로서 가장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신을 놓고 거기에서 여타의 이제 다른 존재자들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이데거의 신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존재의 사건이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결단이 되고 존재 진리가 근거지어지게 될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신이 스쳐 지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에 비해서 신이 좀 부차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또 존재자고요. 여기에서 화이트헤드 철학을 보게 되면 신은 창조성의 피조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신이 절대적이지 않은데요. 이 하이데거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신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 존재, 자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기여에 있는 마지막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존재 파트는 책의 나머지 부분이 기록된 이후에 앞에까지 이렇게 이야기됐던 것들이 기록된 이후에 존재 진리의 전체적인 이음을 다시 사유하려고 시도하면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이음을 충분히 이렇게 이제 그 사유하고 또 기록도 해보고 나서 또 이어보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사유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사유하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존재 파트라고 하는 거죠. 이 존재 파트의 총체적인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존재 부분만 하더라도 하나의 작은 소책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도 이제까지의 형이상학의 역사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니체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하이데거 자신의 전기사상, 존재와 시간과 관련된 사상으로 이렇게 결산된 전기사상의 성과와 덧붙여가지고 헬더린의 시어를 철학적으로 숙고하고 소화하면서 이 사유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역사적인 사명이 헬더린의 낱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헬더린의 위상이. 헬더린이 헤겔이나 셜링이나 니체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헬더린이야말로 시인 중의 시인이고 도래할 자 중에 도래할 자들로서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 사람으로 부각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존재 부분에서도 해체적 글쓰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글쓰기를 채석장의 표석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철학의 기여 전체가 그렇지만 존재 파트에서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글이 기록되지 않고요. 해체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원석이 깨트려지는 채석장의 표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철학이 더 이상 사상들의 건축물이 아니고 원석이 깨트려지는 거죠. 산산조각이 나면서 채석기와 쇠지레가 비가시적으로 남아있는 채석장 겉으로 우연히 굴러떨어진 표석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채석장의 표석들이라고 부르. 이게 이제 철학의 새로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에서 해체적인 그런 이제 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 파트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강독형 논의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철학의 기여 전체를 강독하면서 매우 세밀하게 한 문단 한 문단 이렇게 살펴볼 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줄거리만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존재 파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다루어지게 되냐면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제 또 도입되게 됩니다. 하이데거의 사유가 깊어지게 되면 자주 여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굉장히 근본적이거든요. 하이데거 사유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측면이 뭐냐면 바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적인 고찰을 하다가 이제 헬더린에게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철학에 대한 이제 또 어떤 정의와 그리고 비판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철학은 존재에 대한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데거로서는 당연한 거죠. 존재 사유, 이게 바로 철학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형이상학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을 다소 긍정적으로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만 이제 형이상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 여기서 전개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형이상학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형이상학은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 철학의 기여 앞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썼냐면 디퍼런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디퍼런츠, 차이, 존재론적인 차이,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인 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때는 디퍼런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운터슈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운터슈트라고 할 때 이것은 독일어로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 파트에서 차이의 사유가 심오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이제 하이픈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터하고 슈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이픈을 넣기 때문에 구분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사이 나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슈트, 샤이둥 이런 거 나눈다는 뜻이죠. 운터는 이제 사이가 되고, 그래서 운터 슈트라고 할 때 이제는 차이로 번역하기보다는 사이 나눔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운터 슈트와 운터 샤이둥 을 중심으로, 이건 이제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차이를 내면서도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사이 나눔과 구별의 사유가 심오하게 또 전개가 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 칸트, 헤겔, 관념론, 니체, 뭐 기술,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존재진로로 넘어가 가지고 이런 이제 사유까지 전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사유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유인 거죠. 존재와 존재자가 다르다는 것이 하이데거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사유의 그 핵심이고 출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전기에서 말했던 이제 그 존재론적인 차이, 존재론적인 차이도 이제는 이행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제 디페런츠라고 하는 이제 이 사유를 한 단계 넘어서서 운터시트와 운터샤이둥이라고 하는 차이와 구별의 사이 나눔과 구별의 사유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에서 이루어졌던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인 차이, 이것은 이제 형이상학을 끝내고 다른 시원으로 이행할 때 하나의 이행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존재와 존재자의 운터시트, 운터샤이둥이라고 하는 데까지 더 진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 사유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철학의 기여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존재자와의 차이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존재자 없는 존재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서는 실험적으로 이런 사유도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현 존재나 존재자로부터 존재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존재자로 넘어오는 방식을 논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존재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사고 실험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존재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논의가 되는데요. 이런 존재의 유일성이 존재의 고독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고독함과 그래도 이렇게 이웃이 될 만한 것은 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와 존재라고 하는 이웃 관계를 논의하는 차원까지 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저의 이런 이제 생각으로는 하이데거가 3단계적인 사유의 어떤 노정을 거치지 않았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이데거는 출발점에서는 존재할 시간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존재자의 존재,
존재의 존재자. 이 둘을 어떻게 이렇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자의 존재이고, 존재자의 존재함이 존재자의 존재지 않습니까? 존재의 존재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철학의 기여 시기에는, 존재 자체로부터 뭔가를 출발할 수 없는가. 라고 해서 여기서 존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탐구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존재의 유일성까지 사고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저는 하이데거가 이중주름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중성을 띠면서, 결국에는 주름 사유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존재와 존재자가 차이가 나면서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중성 사유로, 그러니까 유일성과는 조금 다른 이중성 사유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사유의 고민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의 어떤 이제 서론을 쓰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제 이중주름으로서 존재와 존재자라고 하는 이 두 축은 하이데거에서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서 존재의 유일성을 사유할 때는 존재자와의 차이마저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존재의 유일성과 고독함을 강조하면서 무만히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던 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 파트에서 존재, 사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사건에 대한 자유를 펼치고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존재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앞에서 했던 논의들을 또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의 기여에서는 역사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게슈히테죠. 이제까지의 역사학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제 자인 알스 에아이그니스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결국 역사라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후기 하이데거의 붙는 명칭, 라벨, 존재의 역사적인 사유, 존재사적인 사유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존재사적인 사유. 그래서 존재의 역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역사인 거죠. 여기로부터 역사의 본질이 규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성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존재의 시간에서의 역사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이제 게슈엔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발생, 일어남.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게슈히테가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게슈히테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파생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제 게슈엔과 게슈히테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존재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존성을 갖춘 그러한 이제 굉장히 실존적인 측면도 강하죠. 여기에서는 존재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이제 역사의 어떤 핵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후기의 존재 역사적인 사유에 대한 논의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언어에 대한 논의도 이 존재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여의 마지막 281제로 언어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이제 하이데거 사유가 후기로 갈수록 언어에 대한 굉장히 심오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이제 언어 사유는 어디에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언어로의 도상에서 라고 하는 이런 사유에서 저서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는 굉장히 또 심층적인 언어 사유를 전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이제 논의들의 어떤 바탕들이 이 철학의 기여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15번째 영상을 통해서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책이자 대작이자
하이데거의 제2의 주저이자 한편으로는 존재와 시간의 사유를 이어받아 가지고 심화시키고 더 철저하게 나가게 됐던 이런 이제 저서이자 후기 사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이런 이제 철학의 기여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를 개관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뜻깊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철학의 기여 외에도 에어 아이그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저서들이 또 있습니다. 전집 71권인 다스 에어 아이그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73권과 같은 이런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를 중심으로 한 혹은 또 이제 존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시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이제 사유의 어떤 이제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중요한 하이데거 사유의 이런 매우 심층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분의 긴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철학의 기여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